다섯 번째 물건 모시겠습니다. 부산입니다. 2024 109730 강제경매입니다. 1억 2천짜리가 5,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땅이 하나에 건축물 관리장이 하나가 있고 주택으로 돼 있고 앞에는 헛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주택과 헛간으로 돼 있는데 현황은 헛간을 수리를 해가지고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강제경매로 13분의 2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경매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 선순위 전세권은 우리가 기준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인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억 2천짜리가 얼마까지 하락했죠? 5,900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1층, 2층, 1층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단독주택, 헛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2층짜리 건물이 있고 헛간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건물은 토지는 일반 주거지역의 지분 면적으로 14.1평입니다. 그러니까 14.1평이 지금 몇 분의 몇이었죠? 13분의 1이면 6배죠. 6배라면 한 7, 80평 정도쯤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길쭉한데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 있고 여기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층 건물이고 이건 단층 건물입니다. 근데 13분의 2 사행위 취소에 의한 강제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지목이 대지고 용도 지구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헛간으로 되어 있죠. 헛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헛간 아니죠. 주택이죠. 여기 뒤에 보게끔 되면 2층 주택이 있죠. 얼른 보면 이 2층 주택은 그 소개되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우리는 주가 낙찰을 받는 게 이 2층 주택의 13분의 2 헛간의 13분의 2 지분을 낙찰을 받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광누구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세권이 2,700만 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소멸 기준이 얼마였죠? 기준이 강제경매 지분이 1,800만 원 했다가 지금 얼마로 했죠? 3,400만 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있다 보니까 기준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세권을 이거를 2,700만 원을 권리분석상 인수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뭘로 해놨죠? 사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해서 13분의 2 지분 강제경매죠. 전세권 설정을 언제 했죠? 98년도에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기 때문에 인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이 등기법에서 우리가 세입자가 있고 건물 주인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고 건물 주인이 있는 건물 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을 했죠. 그러면 그 전세 계약을 한 것을 건물 주인이 줘야 돼, 낙찰받은 사람이 줘야 돼요? 건물 주인이 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건물 주인이 경매로 뺏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돈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전멸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뭐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 전세권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건재하지 않아도 그 돈은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언제? 원래 돈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갖고 나 아무것도 없다고 자빠졌을 때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낙찰자한테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우리는 13분의 2만 낙찰을 받았죠. 그러니까 돈을 전세권을 받은 사람이 13분의 11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재산이 없을 때에 낙찰자가 인수하는 건데 이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이 줘야 되죠. 안 주면은 우리가 주거나 또 강제로 13분의 11을 가지고 경매로 집어넣어서 그 돈을 받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세권 기준권리보다 앞선 것은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강제경매로 같이 하고 사행이 취소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본 아까와 마찬가지로 취하될 확률이 99%입니다. 취하가 되면 뭐 한다 그랬죠? 사장님, 취하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잔금 안 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항상 낙찰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지르지 말라 그러죠. 왜? 질러서 낙찰을 받아야 수익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감정 가격이 1억 2,100만 원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8,500만 원에 낙찰 받으면 질른 거야, 안 질른 거야? 질른 거죠. 근데 8,500만 원 질러 봤어야 잔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질르나 안 질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저는 추천을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서 지르지 말으라고 강의하죠. 그렇지만 내 뜻을 자세히 보게끔 되면 이건 잔금을 내지 않아도 거의 취하되는 게 99%라고 한다고 할 때는 조금 높게 써도 잔금 낼 이유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없겠죠. 이해가시죠?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취하를 안 시켰을 때 혹시라도 또 잔금을 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지르지 말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내가 이거는 낙찰을 한번 받아서 질러서라도 받아야 되겠다 할 때는 현장을 가서 물어보면은 집 주인이 경제 능력이 얼만큼 있고 누구가 있고 거기 살고 누가 있다는 걸 그 옆에 이장이나 뭐 동장이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그 사람 그런 정도 돈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지 않는다. 하는 확실히 쓴다 그러면은 1억 2천에 낙찰을 받아도 취하되는 거예요. 저로서는 현장을 가보지 않고 서류상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조금 높게 써서 한 300~400을 또 벌어봐야 되겠다. 취하 동의서 써주고 500을 또 벌어봐야 되겠다면 한번 본인이 가서 현장 답사를 해보고 이건 조금 먼저 가격 정도로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겠는가 확신을 쓴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는 질러볼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죠? 이건 제가 보면 13분의 2는 딸 같으죠. 근데 여기 보면 뭘로 돼 있죠? 주소가 같이 돼 있죠. 자, 6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창원의 2024의 114430 강제경매입니다. 이것도 보면은 6천만 원짜리가 3,800만 원까지 20%씩 하락해서 64%까지 하락했는데 이것도 사행위 취소에 의한 9분의 2 지분경매입니다. 은행 설정이 없고 금정세무서에서 압류 강제경매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은 6천만 원이 얼마까지 하락이 됐다? 3,800만 원까지 하락이 됐다. 대지가 지분으로 해서 6.28평이고 여기 보면 대지 세 필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날짜가 언제죠? 10월 16일이죠. 여기 이렇게 집이 돼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도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세 필지고 이거 한 필지가 주예요. 보면 제가 보기엔 여기 쪼가리 땅이 두 개가 있어서 같이 한 필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추천해보면 이게 49%가 아니고 64%까지 떨어졌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지금 여기 대지고 여기 단층집이죠. 근데 정원이 어떻게 돼 있죠? 이 정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집을 아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뭘로 나와 있죠? 사행위 취소로 해서 9분의 2 지분으로 경매가 나왔죠. 그러면 여기 보시게끔 되면 보면 68년생이고 얼마에? 37년생입니다. 사실은 제가 조금 걱정했던 것이 37년생이면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많으신데 이분이 지금 병원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있다 그러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내가 최저가로 그냥 들어가서 할 것이냐 이것이 취하될 걸로 보고 조금 질릴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판단이 되면은 이건 취하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 걸 바로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조금 질러도 되고 지르지 말고 낮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결정하셔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청구 금액이 2억이나 되는데 지금 취하가 되겠습니까? 아니 취하보다는 우리가 낙찰 받으면은 다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내가 잔금을 안 내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하라고 그래.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잔금을 안 내고 미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억이 되죠. 누가 돼 있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사행 취소할 것 창원지방법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공유자 겸 채무자의 모 누구에 의하면 목록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고 다른 점유자는 없다고 함. 이런 그 감정평가사가 만났다는 얘기죠. 만났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그 37년생이지만은 누가 와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능력이 있다 이런 수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여기서 그대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이 다시 말하면 손영숙이라는 분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낙찰 받은 가격을 가지고 다시 자기가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거의 제가 뭐냐면 낙찰을 받으면 가서 협상을 해서 내가 잔금을 안 내면 재경매가 나오거든요. 재경매가 나오면 한 번 더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신청하게끔 만들어 놓고 가서 참선을 하고 있으면 유찰이 되게끔 되면 기한 오게끔 되면 우리한테다가 얼마를 줬어도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낙찰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면은 제가 낙찰을 받았다고 컨설팅 비용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언제든지 낙찰을 받는 것이 시작이고 매도를 하고 돈을 받아야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낙찰 받았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된 거고 40%는 협상하는 거고 매도를 해야지 100%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이종시대 특수규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저하고 의논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10분 동안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